이번 루턴타운전을 앞두고 손흥민의 멀티골이 예상되었는데요. 루턴타운은 지난 시즌 챔피언십 2부 리그에서 3위를 차지한 뒤 플레이오프와 파이널 결승전을 잇따라 통과하며 무려 31년 만에 1부 리그 무대에 복귀한 팀으로 동화 같은 스토리로 주목받았었습니다. 루턴타운은 7라운드까지 1승 1무 5패로 17위에 랭크됐습니다. 지난 7경기에서 6골을 넣고 무려 14골이나 내주면서 토트넘도 다득점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 내내 점유율 80%로 경기를 주도했던 토트넘이었고 슈팅은 12개를 날리고 유효 슈팅은 3개를 기록하며 경기를 지배하였으나 마무리가 안 되어 답답한 모습이었습니다. 비수마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빠진 채로 결국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전반이 종료된 후 토트넘 팬 커뮤니티 스퍼스웹에서는 다양한 글들이 올라왔는데요. 4대 0으로 이기고 좀 쉬게 해줘야 해요. 대신에 레벨이 높아서 10명까지 줄었어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스퍼스는 골 앞에서 악취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비수마레드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가 그런 짓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팀토크가 필요해요. 비수마는 바보예요. 우리는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비교적 쉬운 승점 3점을 날려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루턴이 이번 주에 이미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후반전에 지쳤을 것입니다. 이미 5대 0이 되어야 합니다. 비참한 마무리에 이제 1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축구의 신들이 우리에게 약간의 카르마를 전합니다. 우리가 리버풀을 상대로 거둔 행운 이후에 말이죠. 쉽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준이 된다면 스타일리시할 여유가 없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낭비적이었어요. 골만 빼고 다 해왔으니 스퍼스와 함께 좋은 경과를 기대할게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일단 비수마의 퇴장을 완전히 인정하였고 답답한 마무리 능력을 질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히샬리송의 마무리 능력이 참 답답했는데 히샬리송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후반 시작 후 초반에 대위기를 맞이했는데요. 정말 결정적인 찬스를 내주며 또 한 번 실점할 뻔했으나 위기를 넘겼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판더벤의 감각적인 슈팅으로 골망을 가르며 1대 0으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수적 열세를 이겨내고 리드를 만들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간 토트넘인데요. 루턴타운은 계속해서 적극적인 태도와 공격적인 모습으로 토트넘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토트넘은 몸 상태가 100%가 아닌 메디슨, 손흥민을 불러들이고 스킵과 로얄을 투입하였고 82분에는 우도지를 불러들이고 벤 데이비스를 투입시켰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반더 벤의 이 골을 마지막까지 지켜내 승리를 거뒀습니다. 반더 벤의 이 결승골로 토트넘은 승점 20점 고지를 밟아 한 경기 덜 치른 맨체스터 시티를 밀어내고 리그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8경기 무패 행진도 이어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손흥민이 이날 반더 벤의 데뷔골을 정확하게 예언했다는 것인데요. 손흥민이 이날 경기 전 반더 벤에게 골을 넣을 것이라고 언지를 줬다는 것입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반더 벤은 경기 후 경기장으로 오는 길 구단 버스 안에서 소니가 내게 너는 오늘 데뷔골을 넣을 거야 라고 말했다면서 나는 속으로 어떻게 그걸 알아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말 데뷔골을 넣었으니 완벽했다고 밝히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손흥민이 정말 반더 벤의 골을 미리 예언했다기보다 올 시즌 더욱 빛나고 있는 축구 지능으로 경기를 파악하고 예측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상대가 승격팀인 만큼 반더 벤에게 골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것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날 경기 후 현지 매체 평점들을 살펴보면 자연스레 경기 최고 평점은 반더 벤의 몫이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그에게 평점 9점을 매기며 전반에 정말 잘 수비했고 후반에 메디슨의 패스를 받아 낮은 슈팅으로 데뷔골을 터뜨렸다. 루턴이 활로를 찾지 못하도록 훌륭하게 막아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 역시 공을 갖고 있을 때 편안했고 토트넘에서 첫 골을 기록하며 결승골을 넣었다라며 반더 벤에게 평점 8점을 줬습니다. 영국 구국민도 멋진 마무리로 승부를 갈랐고 수비적으로도 단단했다. 그는 빠른 속도를 앞세워 상대가 득점 기회를 잡을 때마다 놓치지 않고 포착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도 무난한 평가를 받았는데요. 축구 통계 매체 풍몹에 따르면 손흥민은 슈팅 3회, 기회 창출 2회, 피파울 2회 등을 기록했다. 전반 7분엔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드는 포로를 향해 완벽한 스루 패스를 찔러 넣었지만 포로의 슈팅이 빗나가면서 시즌 첫 도움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평점 6점을 주며 이른 시간 포로에게 기회를 제공했고 잠시 후 직접 슈팅을 날리기도 했다. 날카로운 슈팅이었지만 골키퍼에게 막혔다. 경기 종료 15분을 남기고 빠져나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도 마찬가지로 6점을 부여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기는 아니었다. 하지만 충분히 괜찮은 경기력이었다. 그는 메디슨과 좋은 호흡을 보여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구국민 또한 6점을 매기며 최근 활약을 생각하면 조용했다. 초반에 포로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줬다. 수적 열세를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후반전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무난하고 준수했으나 후반 이후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기에 휴식이 필요한 몸 상태인 것 같은데요. 심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토트넘 찐팬 커뮤니티인 스퍼스웹에서는 미키 판더벤 사랑해요. 미키 너무 좋았어. 미키의 골은 행운의 골이야. 정말 행운의 골이었어. 이번에는 행운이 많았어. 참다운 성격과 결단력을 보여주는군. 요레드 카드를 가지고도 우리는 그 목표를 위해 싸웠고 골을 넣었습니다. 에인즈가 정말 팀을 만들고 있군요. 리그 정상. 그냥 루틴일 뿐입니다. 그리고 숨을 쉬어. 다시 한번 축구의 신이 우릴 도왔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그 약체 중 한 팀인 루턴을 상대로 겨우 이겼다는 것에 큰 만족감을 표현하진 않았지만 귀중한 승점 3점을 따냈다는 것과 그로 인해 잠시뿐일 순 있지만 리그 1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에 만족해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는 경기 초반부터 루턴의 수비와 골키퍼까지 압박하며 전방 압박에 일조했고 몇 차례 위협적인 슈팅을 보였습니다. 후반 중반 이후에는 무척이나 몸이 무거워 보이고 지친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A매치 기간에 또 장거리 비행과 베트남과 같은 약체팀을 상대로 풀타임을 뛰게 할 것 같은 독일인 아저씨 때문에 걱정입니다. 토트넘은 이제 A매치 휴식기를 거친 후 10월 24일 새벽 4시에 풀럼을 홈으로 불러들여 다시 한번 승점 3점을 노리게 됩니다. 그리고 28일 토요일에도 새벽 4시에 팰리스 원정을 치르게 됩니다. 이후에는 11월 7일 새벽 4시에 첼시와 맞붙게 되는데요. 첼시도 요새 죽을 쓰고 있어서 포체티노 경질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풀럼, 팰리스, 첼시를 상대로도 승점을 가져온다면 정말 높은 순위에 위치할 수 있는데요. 손흥민의 몸 상태와 더불어 얇은 스쿼드가 변수인 것 같습니다. 1월 이적 시장에 제대로 보강이 되어야 토트넘의 순위표가 빛날 것이고 추후 챔스를 위해서도 겨울 이적 시장에 제대로 된 선수 영입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EPL 레전드 앨런 시어러의 손흥민을 향한 발언이 조명받고 있는데요. 최근 BBC 방송에서 EPL 최다 골 레전드 공격수인 앨런 시어러가 리그 최고 공격수를 만드는 조합에서 손흥민을 선정하였고 많은 이들이 예상한 스피드, 양발 능력이 아닌 축구 지능을 손흥민의 최고 장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올 시즌 손흥민의 축구 지능은 매우 놀라운 수준이다. 그의 움직임, 판단력, 전술 이해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미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의 원톱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의 움직임으로 인해 상대의 수비 라인이 있고 문전쇄도, 타이밍,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 슈팅 타이밍 등 모든 것이 완벽한 상황이다. 환상적이다. 라며 극찬했습니다. 수비 라인이 뒤로 쳐져 있으면 예전부터 강력했던 손흥민 존에서의 중거리 슈팅으로 골망을 가를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 라인을 올리면 다시금 라인 브레이킹으로 쇄도하는 움직임으로 계속해서 루턴 수비진을 흔들 것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아스널전에서의 멀티골 활약에 손흥민의 골 결정력이 화제가 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손흥민의 축구 지능이 있었다며 찬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기 후 확인해보니 손흥민의 두 번째 득점은 계획된 전술 변화로 만들어낸 골이었습니다. 아스널은 후반 시작과 함께 데클란 라이스를 빼고 조르지뉴를 넣었는데요. 조르지뉴를 첼시 시절부터 강한 압박에 매우 약한 모습을 노출하면서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는 선수였습니다. 오랫동안 조르지뉴와 적으로 만났던 손흥민은 아스널이 떠안게 된 조르지뉴 리스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메디슨과 이야기를 나눴다. 아스널이 교체를 진행했고 미드필더에서 소유했을 때 더 공격적으로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메디슨이 조르지뉴의 공을 가져왔던 상황을 자세히 보면 손흥민은 조르지뉴의 패스 동선을 미리 차단해 조르지뉴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이때 메디슨이 순간 달려들어 공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아스널의 변화를 보고 손흥민과 메디슨이 빠르게 판단해 계획한 점이 그대로 먹혀들었던 순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